안녕하세요. 작가 병자경입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때는 제가 이렇게 손가락 3개를 하시니까 3분 안에 얘기하세요 줄 알고 막 급하게 얘기했던 애국글 쓰면서 입었던 사법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사법정의연대라고 만들어진 데서 발표했던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보통 혁신학교라고 알고 있잖아요. 혁신학교가 사실은 그게 만들어진 과정이 좌파 교육감들하고 골수, 그러니까 김상곤, 그 당시에 광련 교육감, 그 다음에 전교조, 좌파 활동하던 좌파 단체들, 그 다음에 좌파 활동하다가 대안학교를 만들었던 관련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게 혁신학교였습니다. 그게 2011년에 이제 추진이 되면서 학부모들이 이제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을 교육방송에서 계속 대안학교를 좋은 학교로 계속 내보내고, 방송이 언론 관련되어 있는 좌파 언론 관계자들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턱박 가꾸기라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 부정 아이들이 적응하는 학교로 좋은 인식을 그러니까 국민들, 학부모들 속에 심어주니까 잘 모르는 학부모들은 그 방송들을 보면서 대안학교를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정말 사회에서 적응 잘 못하고 문제 있는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그런 예를 들어 상추 심고 감자 심고 흙을 가까이 하는 그런 참 좋은, 정서적으로 좋은 학교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그 좌파 단체들, 그 다음에 대안학교 관계자들, 그 다음에 좌파 교육감, 그 다음에 전교조들이 주축이 돼서 혁신학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제가 강북구 유원초등학교의 학운위 부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학교 운영위원들이 당시에 혁신학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하면 교사 과반수 이상과 혁신학교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성북교육청 주최 순덕중학교로 2011년 6월 10일 날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연수를 갔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연못을 보여주고 감자 가꾸는 이런 수업들을 보여주면서 은근슬쩍 그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불신하는 그런 얘기를 강사가 흘리고, 그 다음에 대안학교식 혁신학교를 만드는, 국공립학교로 만드는 혁신학교만이 제일 행복한 학교라는 둥, 그 다음에 2차로 15일날 강명초등학교 혁신학교로 연수를 갔더니 대안학교 개량한복을 입은 전교조 출신 교사가, 대안학교 출신 교사가 들어오더니 지금같이 학부모 단체를 없애겠다, 그 다음에 시험 없애겠다, 독서 없애겠다, 수학경시 없애겠다, 해갖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서 없애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녹색 어머니는 아이들 교통안전과 관련돼서 경찰서 소속, 그러니까 교통과 소속으로 아이들과 밀접한 안전을 아침에 책임지는 단체인데, 녹색 어머니까지 거론하면서 그런 걸 없애겠다 그러길래, 이제는 성북교육청에서도 제가 항상 연수를 가면 첫 번째 줄이나 두 번째 줄에 앉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면 이 작가들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메모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말에 대해서 흘려듣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관심 있게, 다른 사람은 그냥 말 듣다가 흘려버릴 얘기도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에 감동하거나 이 말을 되새겨야 되겠다, 내 마음에 담아야겠다 하는 얘기는 메모를 남기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항상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실 때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그걸 좌파들은 수첩공주라든가 비하하는 말을 했지만, 그거는 사람 댐댐이 자체가 못돼 먹은 사람들의 말이고요. 그만큼 상대 말을 존중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메모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작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나 이렇게 강연을 가면 꼭 중요한 말을 메모를 했다가 그 말이 이렇게 제가 글을 쓰고 단 한 단어나 한 마디가 제가 시를 쓰거나 에세이를 쓸 때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데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를 하기 위해서 관심 있게 듣기 위해서 앞줄이 앉는 습관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타임에 이제 학부모들한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라길래 손이 번쩍 들면서 교육청 주체로 왜 이런 연수를 하느냐. 아무리 대통령이 나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을 수 있다, 학부모니까. 그치만 교육청이라는 건 학부모를 앉혀놓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불신하는 연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학부모 단체를 없애고 시험을 없애고 그런 걸 없애면 아이들 기초학력이 떨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 누가 지겠냐고. 그러고 나서 6월 15일 날 혁신 강명초등학교 연수를 갔는데 같은 대안학교 출신 교사라는 사람들이 또 같은 내용의 연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끝나고 제가 손을 들고 또 질문을 했죠. 학부모 단체를 없으면 녹색 어머니는 아이들 안전을 책임지는데 그 녹색 어머니를 없애면 아이들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시험을 없애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없애고 수학 경시대회나 평가를 없앤다는 건 그 선생님이 아이를 얼마나 제대로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애들을 시험을 보면 내 아이가 사회 과목이든 아니면 국어 과목이든 수학 과목이든 과학 과목에서 부족한 과목에서 부모가 내 아이는 이 과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문제집을 사서 가르치던 아니면 뭐 학습지 선생님을 불러서 가르치던 학원을 보내던 어떤 결정을 할 때 아이가 시험 보고 온 과목을 보고 내 아이의 부족한 점을 찾는다. 근데 시험을 안 보겠다는 건 내 아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 모든 과목을 가르치잖아요. 특별한 뭐 미술이나 뭐 이런 특별한 거 빼고는 거의 한 담임 선생님이 전 과목을 가르치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내 아이를 똑바로 가르쳤는지 안 가르쳐줬는지는 내 아이가 시험 보고 왔을 때 시험 문제 출제되는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게 학부모다. 근데 시험을 안 본다는 건 선생님이 아이를 똑바로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도 알 수가 없고 내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부모가 판단하는 기준조차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시험을 없애면 안 된다. 또한 독서를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제가 독서 관련돼서도 그때 위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했죠. 회의 가서 독서를 없애고 일기를 없앤대요. 그래서 일기는 아이가 논술이 필요 없는 게 일기 쓰는 아이들은 논술을 저절로 배우는 거와 똑같고 독서는 책 한 권이 인생을 읽으면서 책을 100권 읽고 10,000권을 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권의 책이 그 사람의 평생 가는 삶의 지침을 만들어줄 수 있는 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0,000권을 읽어도 그 책이 겉읽기가 돼서 내 인생이 지침이 안 되고 그냥 흘려버리는 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은 훌륭하신 분들은 독서를 통해서 자기 수양을 했기 때문에 독서는 없애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교장 선생님이 제 생각을 받아들여서 공개적으로 정교조 교사 김모라는 교사한테 독서를 없애려는 교사한테 그거는 방자경 위원장님 말이 맞으니까 독서는 없애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교장 선생님이 독서를 못 없애게 됐어요. 그 후에 6월 16일 날 다시 한신대학교가 유명하잖아요. 한명숙 그 통일혁명당 간첩조직 크리스천 아카데미 간첩조직이었던 한명숙이 교수로 있었다고 할 정도에 불리는 게 한신대인데요. 그 한신대가 제가 살고 있던 하필이면 또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6일 날 하루 차이로 또 연수를 갔더니 학교 운영위를 앉혀놓고 교장 선생님이란 사람이 딱 나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본인도 교장이시면서 교장 선생님의 80% 이상이 썩어서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저희 친정 이건 처음 밝히는 건데요. 친정 아버님도 교육자는 아니시지만 교육계 말단직 공무원으로 퇴임하실 때 30몇 년 근무하시고 대통령 표창 훈장까지 받으시면서 퇴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 저희 아버지께서 아버지 모습 속에서도 그리고 제가 초중고서부터 숙명여대에서 문학 공부를 하고 경희대에서 제가 작사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만난 선생님, 교수님, 막 그런 모든 분들이요, 단 한 분도요, 나라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거나, 학부모로서, 저 선생님, 저 교장 선생님, 저 교감 선생님 정말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가슴 속에는 제가 녹색 어머니를 경찰서 소속으로 9년을 하고, 경찰표정을 2번이나 학부모로서 받을 정도로 그렇게 모범적으로 그러니까 녹색 어머니를 하고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을 초중학교 때 2년 하고 중학교 때 3년을 토탈 5년을 학교 운영위원을 하고 학교폭력 대책위원을 하고 교원평가위원 서울시 교육권보위원 등 그런 많은 거를 하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요 교육 현실에 대해서 0.1%도 나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연수를 갔는데 학부모를 앉혀놓고 교육청 주최 연수, 강명초등학교 연수, 한신대 연수에서 대놓고 막 그런 연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학교는 아이가 공부하러 가는 거지 놀 거면은요 놀이터에서 놀면 되고요 주말에 놀아도 되고 학교 갔다 와서 놀아도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학교는 학부모가 내가 가르칠 수 없는 학습적인 걸 부모가 부족한 부분을 아이가 배우고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는 거고 더구나 중학교까지는 제 생각은 그랬어요. 중학교까지는 학교에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가 기본적인 기초학습을 다져줘야 그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입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학부모가 덜 힘들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시험을 안 보고 빼기로 학교에서 놀리겠다고 대안학교식 국공립학교를 만들겠다고 이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충북중학교 연수에서 제 옆에 앉았던 명예 어머님의 부회장이 갑자기 전화통화를 하더니 그러면서 저한테 무조건 죽을 죄를 졌으니까 저 작은 애 이름을 대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용서하라고, 자기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닷없이 그 말이 어이가 없어서 왜 용서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이를 중심으로 6명의 아이가, 당시 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저희 아이를 왕따시키는 모임을 만들어서 저희 아이를 몇 개월째 왕따를 시키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반대표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하면서 그런 연수를 받고 오면서 제가 그거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올리면서 왜 학교가 성북교육청 주최로 이런 연수에 학부모를 돌리고 한신대학교에서 이런 연수를 하고 강명초등학교에서 이런 연수를 하느냐, 이거는 나라 안보 교육,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런 연수를 하는 건 뭔가 잘못됐다고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누군가가 몇십 분도 안 돼서 제 글을 삭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더니 아이 반과 아이 이름을 대고 학부모 이름을 대고 인증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래서 저희 아이 작은 애 반 넣고 이름 넣고 제 이름을 냈더니 제가 학교 운영 부위원장이니까 제 이름을 금방 알잖아요. 학교에서 접근 금지가 딱 뜨는 거예요. 학교 홈페이지는 절대로 접근 금지가 학부모가 뜰 수가 없는데 접근 금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머리를 썼죠. 제 남편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빠도 신상이 털렸는지 아빠도 접근 금지가 떠요. 그래서 또 머리를 써서 301호로 올라가서 301호 유빈 엄마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컴퓨터 좀 빌리자. 그래갖고 1학년 2반에 있는 저희 신우 아이 이름을 넣고 신우 이름을 넣으니까 거기까진 파악이 안 됐는지 접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연수 내용을 제가 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또 바로 삭제가 되면서 접근 불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다음 아고라의 교육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다음 아고라는 사이트를 처음 보면서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국회의원,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막 오만 비방, 모방,
저 모함 막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불신하는 막 엄청난 글들이 막 올라와 있는 거를 보고 쇼크를 먹고 댓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태양가득이란 닉네임을 갖고 있으니까 태양가득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박근혜 국회의원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전두환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하신 5.18을 막아서 대한민국을 살린 영웅인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댓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상이 바로 털리더라고요. 털려서 제가 그 당시에 학교에서 있던 그거를 가지고 올린 글을 가지고 학교가 저를 속이고,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갔는데, 회의를 가면 갑자기 저를 그렇게도 오면 반가워하시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이 제 인사를 안 받고 눈도 안 마주쳐 주시고, 회의가 끝나면 저만 노골적으로 빼고 나머지 위원들한테 차 마시러 교양실로 가시지요 그러고 학부모들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체육관 짓는데 왜 학교 운영위 부위원장님은 회의에 참석 안 하셨습니까? 학교 폭력 대책위원으로 부위원장님이 혼자 들어가 계시는데 왜 학교 폭력 대책위 회의에 안 오셨습니까? 서부터 그런 전화가 오면서 제가 학교에서 저를 배제한 회의가 몰래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사실을 확인해야겠다 했는데 순곡중학교 연수 가서 녹색 명예 부회장 엄마가 저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서 저희 아이의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제가 앞뒤를 모든 걸 다 맞춰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저한테 일어났던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에서 그 이해할 수 없었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에 관련된 거, 그리고 저희 아이가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아무리 먹어도 애가 빼짝빼짝 말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밤만 되면 저한테 같이 자재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씩이나 됐는데 아직도 엄마랑 같이 자자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애가 말은 못하고 엄마 그냥 같이 자요 그러면서 거실에서 같이 자는데 애가 저 배를 이렇게 문지르면 5분 안에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럼 잠이 들면 저는 남편하고 자려고 안방으로 건너오면 새벽 2, 3시쯤에 애가 눈을 떠서 안방 문지방에 이렇게 서서 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이상해서 너 왜 울어? 그러면 엄마는 왜 나랑 자다가 아빠하고 자기 위해서 들어가냐고만 말하지 지가 왜 그렇게 밥을 먹어도 빼짝빼짝 말라가고 밤이면 저한테 배를 만지면서 같이 자자고 하는 그 이유를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저대로 학교 가면 제가 왜 그런 일을 겪는지 모르는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이 제 인사를 받지 않고 눈도 마주쳐 주지도 않고 제가 무료로 방과후 주산을 2년 동안 단 한 주도 쉬지도 않고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2타임씩이나 가르치면서도 녹색 어머니 부회장을 하면서 학교 운영위원을 하면서 교통정리를 일주일에 2번씩 할 정도로 그렇게 8년을 넘게 학교를 헌신하며 살았는데 학교가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대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저는 저대로 충격을 받고 집에 딱 말을 못하고 겪고 있는데 내 아이가 그런 일을 겪는 일을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명예 부회장님이 순곡중학교 연수가 끝나면서 제 손을 잡고 다시 한번 그러더라고요. 용서하라고. 제 딸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예은이 이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그 아이를 왕따 시키는 모임에 6명 속에 있었노라고 자기도 몰랐노라고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가지고 했던 일들을 자기도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아이가 담임 선생님 말을 듣고 자기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우리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자기가 한 행동을 숨기고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 왕따 모임을 만들었던 아이들이
그 아이를 가지고도 쌍화차. 왕따 시키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바람에 이 아이가 겁을 먹고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 엄마가 저랑 연수를 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그 왕따 모임에 있는 그 아이들 주동 엄마들 2명을 알아내서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 이렇게 시침을 떼더라고요. 저희 집 아이가 자기 딸 아이 핸드폰을 허락도 없이 써서 요금이 10만 원 이상 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아이하고 놀지 말라고 했다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나쁘게 했으면 일기장에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나쁘게 썼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저는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겠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 딸을 불러달라고 이름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이 자리에 부르고 저희 아이도 부르겠다 그래서 학원 끝나는 아이들을 불러냈는데요. 불러내기 전에 저는 제 성격이 약간 치밀한 게 있기 때문에 미리 학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저희 아이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학원에 전화해서 원장님께 사실을 확인했더니 그 학원 들어가는 순간 카운터에 모든 핸드폰을 내고 가기 때문에 그 아이의 핸드폰을 저희 아이가 건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불러낸 저희 아이까지 다 불러낸 3자대면 자리에서 상대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언제 어떻게 핸드폰을 썼느냐고. 그랬더니 애가 말은 못하고 얼굴만 푹수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 아이의 얘기만 듣고 핸드폰 통신 내역서도 확인도 안 하고 저희 아이가 썼는 줄 알고 그렇게 전달을 해서 저희 아이에게 놀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아이에게 벌어졌던 그 모든 반 전체 아이들이 저희 아이 하나 상대로 놀지 않겠다는 편지를 쓰게 만드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이 생일날 초대했는데 갑자기 당일날 반아이 전체 아이가 못 오겠다고 했던 그 모든 일부터 별의별 일들, 그런 일들이 저와 동시에 같이 벌어지고 있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저는 제가 혁신학교 과정에서 벌어졌던 걸 홈페이지에 올린 걸 그거에 관련된 전교조 김교사와 관련된 학원위 위원장이 자기 측근들과 제가 학부모 대의원 회장까지 하고 있으니까 대의원들한테 저를 배제하고 몰래 속이고 몰래 20명 사인을 받아서 학부모 대의원 해체와 대의원 회장인 저를 그걸 해임한을 몰래 2012년 7월 17일 날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제가 없는 자리에서 해임 처리를 하고 대의원 회의까지 해체시킨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학교 선생님이 당일날 이런 회의가 주최가 되는데 연락 받으셨냐고 연락해주는 바람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저희 아이를 그런 짓을 했는데도 제가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확인을 했더니 이미 담임 선생님은 몇 달 전부터 반아이 전체가 저희 아이를 상대로 편지 쓴 사건부터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 끔찍한 일을 겪을 동안, 제가 그 끔찍한 일을 겪을 동안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전교조 김교사, 담임 선생님 모두가 한통속이었고요. 저희 아이와 동시에 벌렸던 그 모든 일에 담임 선생님까지 개입이 돼서 모두가 한통속이었던 사실을 제가 대의원회의가 해체되고 나서 다른 학부모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살고 싶지 않다는 말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학교 무료 방과 주산을 끝까지 하고 있었는데도 이들이 그렇게까지 잔인한 짓을 했는데도 제가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애를 전학을 안 시키고 제가 전학을 안 가니까 이들이 저를 불러내서 무슨 짓을 했냐면 전학 가라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6명이 전학 가라고 협박을 하는데도 제가 안 갔어요. 그리고 다시 3월 2일날 2차로 또 6명이 불러내서 전학 가라고 협박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자기 남편 술 먹은 사람까지 불러내서 말 안 들면 팬다고까지 그렇게까지 말하면서까지도 잔인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 충격에 제가 임신 4주, 5주도 안 된 아이 유산됐거든요. 그런데도 학교 시끄러울 거 싫어서
저희 아이 그 충격받고 그 상처 투성이고 저는 저대로 그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도 학교 가서 따지지도 않고 저희 남편 너무 착해서 전화해서 저한테 이 미친년 정신병원에 들여보내야 된다고까지 그렇게 전화해서 그런 심한 말까지도 하는 그 사람들 학원 운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학교 앞에서 거기 쳐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기껏 바보같이 저는 학교 가서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전학을 가겠습니까? 학부모들한테 제발 강북구 낙후돼서 창피한 학교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다니셨던 어렸을 때 그 학교는 지금 강북구 유연초등학교보다 시설이 더 뛰어나셨냐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 배우셨어도 교장 선생님 되고 교감 선생님이 되고 황우석 박사님처럼 훌륭하신 분들, 박근혜 대통령처럼 훌륭하신 분들, 우리나라의 훌륭하신 인물들, 세계를 빛내는 분들 많이 나오시지 않았냐고. 그러면 이런 작은 학교지만 이런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인재 길러낼 수 있다고 학부모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 계시는 학교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조용히 학교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학까지 마십시오 어머니. 어떤 학부모도 학교 와서 그렇게 말해주는 학부모 없었습니다. 맨날 낙후당 강북구 시설 낙후된 학교 창피하다고 말하는 학부모들만 있었지, 어떤 학부모도 이런 지역, 이런 학교에서 훌륭한 인물 나올 수 있다고, 이런 지역 자랑스럽고 이런 학교 자랑스럽다고 말해주는 학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려서 전학 안 갔어요. 전학 안 가니까 이 사람들 저 불러내서 그런 짓 했던 거예요. 전학 가라고 협박하고. 그래서 저 유산되게 만들고 저희 아이한테 그런 끔찍한 짓 했는데요. 결국은 그래도 제가 전학 안 가니까 대의원 회장 해임시켰고, 그래도 또 전학 안 가니까 강북구 경찰서에 있다 교장, 교감, 전교조, 김교사, 학군위 위원장 내세워서 학군위 부위원장인 저 교육에 관련돼서 다음 아고라 교육청에 올린 글을 마치 학군위 위원장, 안 위원장 모함을 목적으로 올린 글로 몰아서 강북경찰서 경찰, 검사 다 한통속 돼서 저 명예훼손으로 처음에 엮은 사건이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엮어서 계속 제가 이제 끝났. 이거 들어야 돼. 네. 하세요. 아 그거 들어야 해요. 정교조 작살내야 되는데 들어야지. 그때 고영주 변호사님이 쓴 전교조 참교육에 대한 실체랑들을 읽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전교조가 말하는 참교육은 김일성 주체사상 적화통일 이념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들이 왜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연수에서 나라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교조와 더불어서 좌파 교육감들이 있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학부모께서 낱낱이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교육을 점령해야만,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때요 세뇌를 시켜야지만 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학습 저하가 되고 학습 그러니까 미달이 되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 추진한 게 뭐냐면 진로 교육이란 거, 교육에 대한 거, 그게 곧 뭐냐 이꼬로 노동자 양성입니다. 그거를 해야지만 그들이 원하는 노조 세력을 기를 수 있고, 노동자 세력을 기를 수 있고, 또한 학습 흥미를 잃은 아이들은 책상과 멀어집니다. 당연히 공부와 멀어지죠. 그들이 원하는 세상, 평준화, 전체 교육, 이런 세상이 돼야 되면 국민이 멍텅구리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세뇌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무서운 교육이 바로 대한학교시 국공립 혁신학교였습니다.
그 자경화 교육을 막고자 그 당시에 그걸 학부모들의 연수 내용을 금방 간파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글 쓰다 보니까 상대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에 귀를 많이 기울다 보니까 그거를 금방 알고 했는데 그때 2011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그것이 그대로 서울, 인천 지역의 학습 미달 최저하 지역입니다. 아이들 시험 문제 갖고 오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교조가 내는 시험 문제 틀리고요. 한국교통 선생님이 내는 시험 문제 드립니다. 엉뚱한 시험 문제 정교조가 내는 문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황당한 문제들 되게 많습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